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통일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통일 한국 아카데미 이 미래 세대에 맞춘 통일 강의는요. 먼저 2세 선배이자 전문 강사이신 이성철 강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나오셨고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그리고 또 각종 기업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미래 세대에 맞춘 이 통일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잠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이 강의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일생활 강사 이성철입니다. 제가 슬기로운 통일생활, 신통일 한국론 등 다양한 통일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고요. 여러 포럼도 나갔었고 또 유명한 패널들이랑 같이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진행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강의를 듣는가 이런 것들이 그 통일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이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가, 노출이 되었는가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알수록, 많이 경험할수록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강의가 어떤 걸 줄 수 있는 강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희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통일 한국에서의 의사, 통일 한국에서의 변호사, 통일 한국에서의 제빵사 이런 식으로 통일이라는 그 꿈과 개인의 꿈이 만나는 어떤 그런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꿈꿀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아실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어떤 그런 뿌듯함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이 통일의 관점, 희망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학생들에게 이점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좀 부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준비해 달라, 또는 어떤 활동에 따라서는 혹시 안전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학업 때문에 바쁜데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강의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짧게 했을 때는 1시간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투입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담 없고 편안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안전에 대한 부담 또는 준비에 대한 부담 같은 거 없으시고요. 비록 앉아서 듣는 강의이지만 구성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들을 많이 반영해서 발문법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아니면 영상 또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앉아서 즐겁게 즐기시다 보면 통일에 대해서 달라진 생각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에는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관점, 그다음에 민족의 동질성, 그러니까 한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 전쟁과 평화 예방, 그리고 윤리적 관점, 신학적 관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강의는 이 5가지 내용을 하나의 목차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5가지 내용들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 한 명의 학생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성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것이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던져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마 속에서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또는 한편의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또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지는 또 별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신청을 해주셔서 이 통일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는 평소에 전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좀 더 제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감성적이나 이성적이나 다 윤리적으로 다 분석해서 통일 한국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들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강연장에 계실 때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꿈꾸며 생각의 전환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남자 이수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생각의 전환으로 소통하고 통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는 어벤져스, 즉 신통일 한국의 어벤져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신통일 한국의 어벤져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공감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얼마나 아플지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남자들의 고통, 그 생식기를 다쳤을 때의 고통, 그리고 또 출산의 고통,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의 소원인 바로 복권 당첨, 로또 당첨인데요. 상상만 해도 아프기도 하고 또 로또 당첨이 된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의 고통은 산통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남성이 고환을 맞았을 때가 7점이라면 임신 후의 출산은 8점이라고 하는데요. 야,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분들입니다. 모두 어머니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겪어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앞에서 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익숙한 것으로 낯선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산가족, 북한 관광, 통일대박론, 통일비용 등.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통일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마음으로 느껴보실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화 속 닥터 스트레인지가 순간이동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곳 저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때로는 영화 나라로, 때로는 동화 나라로, 때로는 소설 나라로,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계 어딘가로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경험 속에서 통일에 대해 편견 없이 정확하게 바로 보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제가 이 통일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크게 5가지 정도로 통일에 대한 교육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관점이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초한 민족 통일론의 관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도주의적인 관점, 세 번째는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관점,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와 전쟁 예방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통일 한국론에서 보는 통일교육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적금들을 제 방식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 방식대로 말이죠.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섬나라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혹시 영국 아니면 일본인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비행기도 돌아가고 바다도 돌아가야 하고 섬과 다르지 않는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이렇게 허리가 잘린 채로 살아가고 있죠. 자, 이 그림을 함께 보시죠. 실제로 어느 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정말 이렇게 인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건 점점 이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른들 세대보다 우리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에 통일을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청년 학생들이요.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우리나라 그리기 통일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이 지고 있습니다. 찬성에 대한 젊은 친구들은 반대를 해서 맞아요. 통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반대를 하거나 무시하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 남한만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오늘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제 통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 이제 한 분은 완전히 남북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다른 분은 반대를 하는데 그냥 북한이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찬반 스티커를 붙이러 갔었는데 여기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근데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어떻게 또 나이를 먹으시면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후손들이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셨는데 저희의 모습들을 보시고 되게 희망찬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뒷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를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꿈꾸고 바라던 청년 학생들이 또 함께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더욱더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세대 차이 퀴즈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커피하면 떠오르는 가수와 노래가 있으신가요? 네, 커피하면 대부분의 이제 어른 세대 분들은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이 떠오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는 10cm의 아메리카노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다음 퀴즈인데요. 코난. 이 코난이 주인공인 만화 제목은 뭐가 있었나요? 네, 또 많은 이제 어른 세대 분들은 미래소년 코난을 많이 떠오르시고요. 그리고 많은 미래 세대는요,
명탐정 코난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이 노래를 듣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노래가 떠오르냐라고 물었더니 30대, 40대 분들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가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20대, 30대는 포미닛의 하리슈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10대 후반, 아마 20대는요. 오로나미 씨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노래 가사를 두고도 떠오르는 노래가 세대마다 다른데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랑코프 교수님의 칼럼이고 2008년 5월 말에 한 말인데요. 오래된 말이라서 현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5년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을 보면 그의 주장이 여전히 통용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사된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또한 비슷하거나 더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래 세대들이 많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청춘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접근이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키즈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최대 관심사인 뭐니 해도 머니, 이 돈 이야기부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더 팩트라는 이 한 방송에서 이 미래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미래 세대는 현재, 이제는 4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어떠한 것을 포기하느냐? 총 7가지 포기한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꿈, 인간관계를 포기한 20대에서 30대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근데 요즘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M4 세대라고 지금 미래 세대, MZ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어르신 또 이제 어른 세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포기하지 말아야지. 꿈은 젊은이들의 자존심인데 힘든 일, 요즘의 젊은이들은 힘든 일 싫다 하고 대기업만 원하고 그러면서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국가 때문이다.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그렇다. 금수저가 아니라서 지금 너무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청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남 탓을 한다라고 꾸짖는 어른 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이 막 달렸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뭐라고 달았을까요? 네. 요새 중소기업 취업도 못한다? 너무 말 쉽게 하네. 하하, 해봤어요. 그 힘든 일들 진짜 죽지 못해 살아요. 은행 이자는 낮고 주거 비용은 비싸지고 물가는 오르고 노가다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 지금은 희망 없잖아.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어. 어떻게 18년 공부하고 공장에 가.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젊은 세대들의 이 안타까운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은 왜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될까요? 청년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사실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은 청춘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의 생존을 놓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형국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한다고 통일 비용까지 청년들에게 지불하라고 하면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잠깐 짧은 만화 하나 보겠습니다. 조삼모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조삼모사라는 말 다 아시죠?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데요. 통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신통일 한국론을 공부하고 강의해 보면서 통일을 하면 청춘들의 삶이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음의 근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통일 비용이 필요한데요. 통일 비용 겁나신가요? 나 살기도 벅찬데 통일 비용이 웬 말이냐 싶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내 지갑에 16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지갑에 있지만 통일 비용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 돈이 다 나가는 걸까요? 아, 정말 아까운데요.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일 비용은요,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통일 순편익, 즉 분단 비용과 통일 이익, 통일 비용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 비용만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 비용만 보고 긴장하고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통일 비용은 확인하셨죠? 160만 원. 그런데 저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 순편익 차원에서 분단 비용, 통일 이익, 통일 비용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저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통일이 안 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고 쓰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전부 수입으로 전환되는 녀석입니다. 분단 비용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분단 비용으로는 군사비가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도 며칠 전에 군대에서 휴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 군사비에 많은 비용을 내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3등과 1등이 비어져 있는데 3등과 1등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과 북한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감축한 국방비로 통일 비용의 절반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분단 비용의 국방비만 계산해도 이 국방비만 절감하더라도 경제적인 효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은 길을 걸으면 통일의 비용 절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단 비용의 국방비만 계산해도 39조 원을 아낄 수 있고요. 개인당 8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국방비를 줄였더니 나라에서 통일 비용으로 개인에게 요구하는 세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160이 아니라 1년에 8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 플러스 회사의 월급이겠죠. 등록금도 나가고 월급도 못 버는 거니까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북한 군인을 합치면 190만 정도인데요. 통일 이후에 이 중에서 100만 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 명이 연 2천만 원을 벌면 그게 또 부가가치가 20조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가서 꽃다운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 이 군대를 가지 않고 벌 수 있는 이 이익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국방비 말고도 수많은 분단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외교비가 들고요. 이념 통일 교육비가 들고요. 대북 관련 기간 유지비가 들고 통일정책 관련 정부 행정 비용들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분단 비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 비용은 우리 통장에서 계속 사라집니다.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다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 비용을 충당하는 곳으로 다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군사비를 줄이면 80만 원으로 통일을 위한 세금이 준다고 했는데 한 달에 6만 6천 원꼴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는 것도 아니죠. 앞에서 본 이런저런 분단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돌리면 통일을 위한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경제 이야기의 메인 디쉬라고 할 수 있는 통일 이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